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백대호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고3 학력평가 공통문항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그냥 평이했던 것 같은데 쉽게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역시 진행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부터 좀 해봅시다. 1번은 그냥 유리수지수로 잘 바꿔가지고 지수법칙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아서들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2번도 F'1 구하는 거니까 다 미분해가지고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연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자, 문제 푸는 건 그렇게 안 어려운데 식을 다루는 태도를 좀 바라봅시다. 자, 일단 저한테 사사분면의 각도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인 값을 줬으니까 사실 사인에 대한 거는 큰 무리 없이 잘 찾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하라는 값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이게 탄젠트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꿨으니까 얘를 코사인의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사인 세타로 바꾸면 이 값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사분면이 이렇게 4개가 있으면 4사분면에서 사인은 이런 식으로 루트 오브 의 마이너스 2라는 게 형성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통분하면은 마이너스 2 루트 5가 잘 나오니까 별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 그냥 피적분함수를 합쳐가지고 1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도 그냥 1 넣어서 A 값을 직접 구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6번 좀 봅시다. 자, 누차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매번 나오던 거니까 이제는 익숙하게 읽읍시다. 자,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이 똑같은 항의 개수를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공비에 대한 정보를 얻어낸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S4 빼기 S2에서 S6 빼기 S4로 딱 R제곱이 곱해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R은 2다. 바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S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2, A1을 그냥 여기서 2 나눠가지고 6과 3으로 구해줘서 잘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얘도 할 거는 아닌데 그냥 암기를 하자는 측면에서, 자, 일단 미분을 해서 이쪽에 마이너스 1과 3인가요?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좌우 간격이 4로 잡혔으니 최고 차이 계수 1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상하 간격은 32. 그러니까 딱 32 더해서 15라고 암기해서 문제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볼게요. 자, 지금 fx가 이렇게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2차 함수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0, 1,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1,2라는 걸 찍으면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문제에서 주셨어요. 자, 근데 정적분하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밑에 정사각형 1이고 여기는 비율이 2대1인 거 잘 알고 있으니까 3분의 1로 바로 구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 이쪽의 넓이는 3분의 4다. 자, 그런데 저한테 이 1,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는데, 자, 왜 m을 2라고 주셨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함수를 미분하고 1을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원점을 반드시 지나가요. 그래서 기울기를 접선 기준으로 조금 키워보면은 이제 이렇게 꽂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상한 모양이랑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삼각형, 얘네 둘이 넓이가 같은 거니까 절반인 3분의 2가 들어갔겠죠. 자, 그러면 얘가 2인데 우리는 기울기가 m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를 m으로 나눠줘서 m분의 2라고 작성하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과 m분의 2와 2의 곱, 그가 지금 3분의 2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약분해서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m은 3 하고 어렵지 않게 알아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점짜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무난했으니까 여기까지는 한 3분? 2분, 3분, 4분? 이 정도로 끊었으면 됐을 것 같네요. 9번은 칠판 지우고 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이렇게 A, B가 있어요. 그런데 A, 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제가 B를 봤을 때 X좌표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죠. 2분의 3.
자, 그래서 이제 x좌표에 대한 거랑 y좌표에 대한 거를 제가 외분점 공식을 써주면은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 1 적어주시면은, 자, x좌표에 관한 거는 3 빼기 1에다가 곱하면 2분의 9고, 여기 x좌표는 4죠. 그래서 2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라는 게 나오고, 외분점의 x좌표가 4분의 1? 그게 y는 4x 위의 점? 그러니까 4분의 1, 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y 좌표도 이제 3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다 3 곱할 거니까 로그 3에 그냥 8분의 27 하고 바로 올립시다. 그리고 나서 얘는 빼기 a 할 거니까 이쪽에다 a 해주세요. 자, 이게 지금 1이다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9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약분해가지고 잘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뭐 내분점, 외분점이 나왔으니까 도형적인 측면도 놓치지 맙시다. 지금 x좌표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나면은 a랑 b랑 그 다음에 외분점의 x좌표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뭐 4분의 6 이렇게 씁시다. 자, 그리고 4니까 4분의 8 해서 이렇게 써주면은 이쪽과 이쪽의 길이 b가 이제 뭐 1대 3이 되도록 잘 잡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a, b, c가 쭉 있어야 되는 거고, 이쪽이 a, 이쪽이 b, 뭐 이쪽이 외분점 해서 4분의 1,1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쪽의 y좌표를 그음과 동시에 이게 2대 3이다 이용해가지고 비례식 직접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 정도는 뭐 암기하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로만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지우고 나서 1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관계식이 나왔네요. 자, 근데 gx가 지금 x는 1에서 연속, 그 다음에 g3은 0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두 번째 g3은 0이니까 그냥 g3이 0이면 다 대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0으로 날아가니까 f3도 0 이걸 알 수 있고 인수 하나를 알아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의 정의를 이용하시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fx, 자, 이게 지금 양변 x-1로 나누고 극한을 취한 거죠. 자, 이게 지금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함수값이야 그냥 뭐 x는 1에서 빵꾸 채워진 부분 알아서 채워주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해석을 좀 이렇게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절대값 fx 입장에서 뭐 치환을 해도 좋습니다. 입장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1이라는 게 당연히 이쪽에서 0으로 가고 있는데 미분계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럼 첨점이 아니어야겠고 당연히 인수가 2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1번 조건 gx가 연속이다를 통해서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곧바로 써서 fx는 x-1의 제곱 x-3 하고 나올 거니까 4 넣어서 해결하면은 9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는 인수가 2개 이상 있어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기출에서 많이 다뤘던 거니까 또 나오던 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칠판 지우고 나서 11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AN과 BN의 초항과 공차 얘들이 모두 자연수라는 거는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조건을 조금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A6 빼기 B5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A6 빼기 B7인데 제가 이 조건을 B6으로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A6에서 B6을 뺐을 때 이게 지금 B의 공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A7과 B7을 또 줬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두 식을 더한다 라고 하면은 A7 빼기 B7 이라는 게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도 B1 빼기 A1이니까 나는 이 두 수열을 빼서 관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자, 그러면 CN이라는 걸 제가 AN 빼기 BN
이라고 해보면은 조건들이 C5가 0, C6은 B의 공차. 자, 그래서 한 칸 넘어갔을 때 B의 공차가 반영이 됐으니까 C의 공차 또한 B의 공차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이게 지금 A의 공차에서 B의 공차를 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의 공차 빼기 B의 공차. 자, 그래서 A, B의 공차가 지금 2배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B의 공차는 B야 왜? B의 공차는 이제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 A의 공차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A의 공차는 짝수라는 것도 좀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건도 보면은 공차를 다시 한 번 더 할 거니까 C7이라는 게 2배 B의 공차가 될 거고 이게 지금 3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근데 얘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가 2부터 쭉 넣을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B의 공차는 지금 2, 3, 4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된다. 자, 근데 뭐 여기에서 이제 디테일한 걸 따지기 전에 구해야 되는 것부터 좀 알아보시면 요 B1 빼기 A1이라는 게 마이너스 C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그냥 CN이라는 게 공차도 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항도 하나가 있으니까 B의 공차에다가 N-5를 곱한 거다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B의 공차인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4 곱하기 B의 공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2, 3, 4를 쭉 얻어냈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게 지금 8, 12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고 아, 얘가 지금 8과 12 현재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래서 뭐가 지금 돼야 될까? 딱 고민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A와 B의 공차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항을 좀 추론을 할 건데 A7이라는 게 27로 나와 있으니까 A7은 27이라서 A1이 27에서 A의 공차를 6번 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당연히 자연수여야 하니까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 DA와 DB의 관계식도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아, 이쪽에다가 넣어주면은 3DB가 되죠. 12. 자, 그러면 넘겨서 나눠줬을 때 DB라는 게 작다 이렇게 되나요? 3으로 나눠주면은 4분의 9니까 뭐 2.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게 사실 2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8로 마무리를 지어준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빼서 일단 될 수 있는 값을 좀 알아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은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선지를 4의 배수로 좀 고정을 시켜주셨으면은 이제 어땠을까? 뭐 8, 12, 16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를 딱 하나만 타이트하게 고르는 문제였으면 어떨까 했는데 뭐 2개 걸려 있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칠판 지우고 나서 1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한대요. 그래서 얘들을 적분할 일이 있으면 적분상수는 0으로 해결해 줍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속도를 주셨는데 여기에서 출발한 후에 PQ가 딱 한 번만 만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석을 뭐 일단은 이렇게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x1이라는 거랑 x2라는 거 얘들을 뭐 적분하건 뭐 하건 이 위치가 같아지는 게 t가 0보다 클 때는 단 한 개만 나와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저 둘을 내가 각각 적분을 해서 볼지 아니면은 넘겨가지고 차이 함수로 볼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빼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x2에서 x1을 빼면 제가 이런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고 이거의 실근은 딱 한 개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을 빼면 실제로 식이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속도의 차가
3t 제곱 빼기 a 플러스 1의 t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도함수로 하는 애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절편이 뭐 어디냐를 떠나서 계속 증가만 하면 안 만날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t축 그리고 뭐 위치, 뭐 속도 이렇게 있을 때 0,1을 무조건 지나요. 그러면 축이 만약에 음수라고 하면 이렇게 갈 거니까 두 함수의 차, 속도의 차가 계속 벌어진다? 만날 일 없겠죠. 그래서 절편은 이런 식으로 좀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있을 건데 얘가 지금 두 함수의 차입니다. 속도의 차. 자, 그럼 내가 이걸 그대로 적분을 했을 때 저 위치의 차라는 거를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겠죠. 뭐 옆에다가 할까요? 자, 그래서 그때 극소가 반드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0에서는 자, 뭐 이쪽에 있겠네요. 왜냐면 그때 극소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함수도 여전히 둘의 위치가 초기에 똑같으니까 0을 네가 잡자마자 거기에서 t축이 팍 하고 그어지는 거야. 그러면 t보다 큰 쪽에서 실근이 지금 두 개가 형성이 될 거니까 딱 하나만 형성이 되게끔 하는 곳은 이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얘가 0이고 이쪽은 비율관계 때문에 1대 2가 될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걸 제가 p라고 하면은 이쪽은 3p가 된다. 자, 근데 우리는 두근의 곱을 지금 3분의 1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1인 게 당연하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여서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아니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이 식을 직접 적분하세요. 그러면 t 세제곱 빼기 2분의 1의 a 플러스 1의 t의 제곱 더하기 t. 자, 이거의 실근이 t가 0보다 클 때 딱 하나뿐이니까 t를 다 날리고 나서 남은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a를 결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분의 합이 3분의 4니까 저기 a는 3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a는 3이라는 걸 얻어낸다. 자, 그러면 우리는 p의 위치가 0부터 3까지 얼마나 움직였느냐 이거를 구하는 거니까 p만 따로 놓고 볼게요. 자, 그럼 p는 a가 3으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0과 1을 이렇게 지나는 2차 함수가 됐고요. 여기에 3이라는 게 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의 넓이를 처리를 할 건데, 자, 이 정도는 뭐 거리곱으로 처리를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래서 내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0,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축 설정해 주시고, 이쪽은 비율관계 때문에 2분의 3이 되고 3은 뭐 이쪽에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올라간 만큼이랑 그 다음에 내려간 만큼 요거를 찾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이쪽은 지금 1이니까 1, 2분의 3인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1. 여기 2분의 1이죠. 자, 그래서 1, 2분의 1이라서 이쪽 길이는 2분의 1. 자, 그리고 나서 3, 2분의 3 할 거니까 여기 길이가 2분의 2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왔다가 갔다가 다시 내려갈 거니까 2분의 27에다가 1을 더해줘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넓이 공식을 2번 하고 그 다음에 적분해서 처리를 해도 괜찮지만 이렇게 비율관계가 뻔한 3차 함수로 위치가 나왔을 때는 거리곱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도형 문제는 되게 간단해서 빠르게 좀 해결을 해봅시다. 문제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뭐 요거 읽자마자 마주보는 가계합이 180도다 쓸 생각은 하고 계셔야 돼요. 뭐 지금은 안 쓰지만. 자, 그래서 이 사각형에 대해서 일단 길이들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길이 표시를 좀 해보면 이제 AB라는 게 4, 그 다음 BC가 2루트 C, 2루트 3C, 그 다음에 CD는 8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서 지금 여기 길이비가 1대2니까 당연히 닮은 비를 반영해서 뭔가 다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삼각형의 길이비가 1대2여야 하니까 K, 2K, 뭐 L, 2L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각도를 BAC가 알파. 그래서 여기도 알파. 그 다음에 ACD. 얘가 지금 베타니까 이쪽도 베타. 그리고 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뭐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쪽에 있는 외곽, 아니면 이쪽에 있는 외곽 찾아서 어디를 읽어도 이쪽이 알파 플러스 베타다라는 게 나오겠죠? 아,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거랑 이쪽에 있는 거랑 지금 삼각형의 뭔가 코사인 법칙을 유도하고 있다. 근데 이쪽부터 보는 게 맞겠죠? 세변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쪽은 코사인 법칙을 쓸 생각을 좀 하자.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E, 여기 K이기 때문에 L을 구하고 나서 어떻게 K를 해야 될까?인데 코사인이라는 거는 지금 이쪽에 하나가 더 나와 있죠. 아, 그래서 이 주황 색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 번, 그 옆에 있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하면은 문제 어렵지 않게 풀릴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풀이 시작해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마이너스 12분의 5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2의 L에 2L에다가 5L제곱 빼기 뭐 12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옆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은 도 바뀔 거고 그 다음에 2의 K의 L 그 다음에 K제곱 L제곱 빼기 16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L 결정하고 대입해서 K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L이라는 게 뭐 3루트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넣어서 하면은 자, 이게 방정식을 조금 풀어 드릴게요. 이거 정리하면은 2K의 제곱 빼기 5 루트 2의 K 더하기 이제 2였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데 루트 2K 여기가 4였던 것 같아. 그리고 루트 2K 그 다음에 4랑 1 하시면은 지금 너무나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무리수를 끼고도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제 근해 공식 쓸 필요 없다. 이 정도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K는 2루트 2니까 답에는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나서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g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4차 함수를 그냥 원래대로 그 다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붙였다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뭐 4차 함수를 일단 그래프 막 그려가면서 박치기 할 수는 없으니 이것부터 일단 좀 표시를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연속성부터 조사를 하시면은 f의 1이라는 게 f의 0 더하기 2라는 거 하나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의 1이라는 게 얘 미분하고 나서 1 넣으면 0이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알아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 다음에 0, G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x는 0은 이쪽에 포함이 된 거고 fx의 0, f0에서의 접선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 2x 플러스 1이라는 게 f'의 0의 x 더하기 f의 0 이니까 위쪽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값이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f의 0은 1 f'의 0은 2 라는 걸 얻어냈고 얘를 이쪽에다 넣어봅시다. 그러면 f1은 이쪽에 들어가세요. 3이네요. 그리고 f'의 1은 2다. 자, 근데 이 네 가지 조건을 뭐 그냥 식으로 잘 반영해가지고 여기 상수항 1차항 그 다음에 넣어서 3차항과 2차항을 결정하면은 뭐 fx가 결정이 되기는 하는데 좀 뚫어져라? 잘 노려보면은 얘는 접선이니까 2x 플러스 1이 맞다, 그쵸? 근데 얘도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니까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접선을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제가 fx에서 2x 플러스 1이라는 걸 그으면 지금 1에서도 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접점은 0, 여기 접점은 1. 자, 그래서 이 정보 때문에 gx를 기하적으로 분석하는 게 가능해졌다. 자,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반영을 하라는 거니까 딱 여기까지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얘를 1, 이만큼 끌어올리면 딱 이쪽 점에 접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다시 한번 접하는 곳이 형성이 되고 이쪽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G'T는 2가 되는 서로 다른 실수 T의 합 물어보고 있으니까 미분계수가 2가 되는 지점은 너무나도 뻔하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합을 곱해주시면 되니까 요 1에다가 곱하기 5 해서 5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래프를 그리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라서 뭐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래프를 그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되냐. 이게 fx를 제가 처음에 x의 4제곱하고 두시고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1 넣어서 3 그 다음 미분해서 1 넣어서 2 라고 하시면은 1 넣어서 3이니까 자, 요게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미분해서 1 넣으면 4, 3a, 2b, 그 다음에 2. 얘가 지금 2니까 또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를 곱해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a가 마이너스 2인가요? b는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f 프라임 x를 구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래프를 그릴 생각 안 했으니까 얘랑 얘를 다 각각 미분해서 2가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럼 f'x가 지금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빼기 여기 2니까 6x의 제곱 더하기 여기 2x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예요. 여기 2도 있네. 자, 근데 이게 지금 2가 되는 거를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이게 여간 귀찮은 게 f'x-1도 여기다 x-1을 넣어서 할 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근데 이걸 좀 의식을 합시다. 얘랑 얘는요, 평행이동 되네요, 평행이동. 그래서 이 방정식에 해나 f'x, f'x-1을 그려놓고 2를 그은 게 위치 관계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나눴을 때 0, 2분의 1, 1에서 근을 가지는 게 너무 명확해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1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라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2분의 3, 2 하고 나오니까 얘에다가 곱하기 5를 역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산으로 밀고 갔어도 이 정도 평행이동을 보는 감각은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 처리가 깔끔하게 됐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지우고 나서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열 치고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찍기도 사실 이지선다 아니었나? 앞에 4번이 몇 개인지 모르겠네. 2개, 3번이 2개였나?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3번 아니면 4번으로 찍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모든 항의 자연수인 수열 AN이라고 나왔으니까 뭐 분수 나올 거는 이제 찾아도 보지 말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항 점화관계식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자, n과 an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약수관계 있으면 이제 나눠라 이 소리고요. 약수관계가 아니면 3 곱하고 1 더해라 이런 건데 뭐 어차피 문제에서 A6은 2가 되도록 하는 A1이라고 했으니까 역추적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AN 플러스 1이라는 걸 보고 AN을 쭉 나열을 할 거니까 이 점화관계식은 AN이라는 게 AN 플러스 1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1 빼고 3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여전히 반복적인 노가다를 해야 할 때는 그 규칙이 어떻게 빨리빨리 몸에 익어서 관찰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이 정도로 좀 볼게요. 자, 얘는요, n이라는 게 an의 약수로 잘 들어있어요, 지금. 얘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이게 무슨 소리야? an을 소인수분해하면 n이 들어있어요 라는 거니까. 그래서 an을 소인수분해했는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쪽에서 우리 정수,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은 당연히 기초정수론을 조금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나머지에 대한 거를 조금 잘 신경 써보세요. 자, 일단 약수가 아니면요, 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n이 없으면 3을 곱하고 1을 더하래요. 자, 그럼 얘는 무조건 3의 배수고,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이 친구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어떤 수열이 나왔어. 그 항이 나왔어. 근데 그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아래 조건을 결정할지 말지를 이제 선택하면 된다. 아래 조건을 적용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 그거를 위주로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해볼 건데, 자, 이제 A6부터 뭐 쭉 가면 돼요. 가면 되는데, 요새 조금 6평, 9평에서 살짝 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하이브리드로 역주행만 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방만 쭉 보는 것도 아니고, 좀 섞어서 쓸 수가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약수라는 거에 조금 꼬집어 보면은 1이 A1의 약수냐? 당연하죠. 2는 A2의 약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A1과 A2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A1에서 A2로 넘어갈 때 무조건 저 위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A2라는 거의 값의 합을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라고 했는데 이게 윗규칙을 따르면 그냥 곱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an 플러스 1은 얘다, 그쵸? n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값과 아래 첨자를 곱한 것, 그걸 그냥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 규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 규칙은 없다. 자, 그럼 10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서 아래 거, 위에 거 다 하세요. 자, 그럼 얘랑 또 아래 첨자 곱해주면 40. 그럼 쭉 갑시다. 위에 거는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240이죠. 자, 1위는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A2는 A1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요 AN은 뭐 썰라썰라 하기로 했는데 그냥 이쪽에다 10 넣으세요. 그럼 1 빼고 3으로 나누라 라는 소리니까 1 빼고 3으로 나누면 3이죠. 자, 그럼 다시 3, 3, 9, 그 다음에 9, 2, 18. 자, 하나 또 얻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14 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6 또 나왔네요. 자, 근데 얘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데,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얘를 2로 나눌 수 있으면 요 규칙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그래서 120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아니니까 아래로 갈 필요 없고,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럼 4가 나오거든요. 근데 4는 2로 나누어지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은 인정하시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3의 배수만 쭉 나오니까 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네 셋만 더하면은 284가 잘 나온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끝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점화관계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너희가 봐야 될 거, 안 봐야 될 거를 최대한 녹여서 관찰한다 라고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객관식 끝났고 칠판 지우고 나서 주관식 보도록 합시다. 자, 주관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7번도 뭐 고배미분해서 2 넣으면 되고, 18번도 뭐 그냥 치환해가지고 수열의 기본 성질, 시그마의 기본 성질 쓰는 거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아요. 자, 19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두 상수 A, B가 있는데 A는 양수라고 결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fx가 이렇게 절대값이 조금 씌워져 있는데 이게 A랑 B가 뭔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보류. 자, 그래서 밑에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fx는 5분의 2라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내가 봐야 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죠. 그러니 이 그래프를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얘가 x축, y축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는 y는 b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태로 a가 양수니까 그리고 1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던 애예요. 자, 근데 주기가 지금 a분의 2니까
딱 여기. X축을 기준으로 한 주기, Y축을 기준으로 딱 한 주기만 봐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절대값이 어떻게 씌워질지 좀 고민해야 되는데 계속 씌워가면서 보면 좀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1 할 때 좀 가르치는 건데 자, 얘는요 그냥 방정식 자체를 풀어버리세요. 절대값이 0이니까 그냥 사인에 a 파이 x 플러스 b가 0 되는 거, 즉 이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보면은 절대값이니까 그냥 풀어버리세요. 사인에 a 파이 x 더하기 b가 설마 5분의 2가 돼도,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두 개로 늘리라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래프는 되게 모양이 변하지 않은 채로, 접혀 올라가지 않은 채로 관찰을 해도 괜찮고, 그래서 0과 5분의 2와 마이너스 5분의 2를 어떻게 그어야 할까? 요 생각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는 걸 b로 기준으로 해서 한 주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주기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게 b 플러스 1 하고 될 거고 아래에 있는 게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 간격이 1 만큼인데 네가 그어야 되는 상수함수가 마이너스 5분의 2, 0, 5분의 2 세 개를 다 그어도 이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조그만하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그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x좌표 또한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0, a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fx는 0인데 네가 0을 이쪽에다 그으면 얘들도 세트로 이쪽에다 그어진다.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인 곳에서 실근이 모두 형성이 될 거니까 합이 양수가 나올 일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쪽과의 교점을 관찰해야겠다라고 갈피를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2분의 1이라는 게 여기 있는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실근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2a분의 1을 기준으로 곱하기 2를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조금 특수하면 이쪽에 딱 하나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특수한 경우부터 좀 보면 x축이 이렇게 그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5분의 2와 마이너스 5분의 2는 이쪽에 그려질 건데 여기에서 실근합이 2분의 1이라서 4분의 1임을 알아냈는데 얘네 둘 해가지고 얘가 2분의 1 그러면 합쳐서 1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조금 더 내려야죠. 근데 요게 3, 요게 4분의 2 라는 걸 조금 알아두셨으면 요게 x축, 요게 5분의 2, 요게 마이너스 5분의 2 라고 그어서 지금 하나, 둘, 셋 해서 4분의 3, 이쪽에 4분의 1이죠. 그러면 합쳐서 또 4분의 1 곱하기 2니까 4분의 2.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겠구나, 상수함수가. 그래서 b값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a분의 1이라는 게 2분의 1이어야 되죠. 그래서 a랑 b가 다 잘 나왔다. 자, 그러면 둘 더해서 60 곱하는 거는 별 무리 없을 거니까 84로 잘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번이 이제 주어진 방정식을 접어 올릴 거냐 아니면 상수함수를 개수를 늘려가지고 좀 그어볼 거냐 이런 건데, 이거는 긋는 게 개수를 늘려서 긋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칠판 지우고 나서 20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우변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해야 할 일이 있겠죠. x에다가 3을 한번 대입해 보고요. 그 다음에 미분해 본다. 자, 근데 이게 지금 fx의 제곱이라서 이거 합사함수의 미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고 f 곱하기 f로 곱의 미분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투 교과서에서도 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냥 곱의 미분이라고, 교육과정 위배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3을 넣으면 f3의 제곱이 우변 0 되는 거니까 f3은 0이라는 조건 하나가 저한테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이 fx, f'의 x 뭐 이렇게 쓸까요? 이게 지금 요 안에 있는 함수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냥 t라는 변수만 위에 있는 x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래서 2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fx. 자, 그러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애기 때문에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fx가요 0이면 요 앞에 있는 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 지우시면 안 되고
fx는 0일 수 있다. 하나 찾으셔야 하고, 자, 그 다음에 fx가 0이 아니라면은 f'x는 항상 x의 제곱 더하기 2x여야 한다. 그래서 요 두 관계식을 얻어내시고 그 다음에 f3은 0이다까지 있으니까 뭔가 그래프를 그려서 미분 가능하게 조립을 하고 3,0을 지나게끔 내가 구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구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를 정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요 f'을 활용할 수는 없고 fx의 식을 한 번은 적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 때문에 fx가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적분상수는 모름. 자, 그래서 모양이 모두 결정이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볼 수 있는 게 fx를 x축에다가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미분계수가 이제 마이너스 2와 0에서 0 되는 극대극소를 갖는 fx를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는 한데, 그럼 일단 fx부터 3차함수부터 좀 그려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0 이쪽에 있고요. 비율관계 살짝 활용을 해주시면 이쪽에는 1, 이쪽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fx를 x축으로 고르시거나 fx를 3차 함수로 고르시거나 딱 양자택일인데 네가 이어붙일 수 있는 부분은 여기와 여기밖에 없죠. 자, 그리고 x는 3은 어딨죠? 하고 보면은 저 멀리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3,0을 이렇게 지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에서 지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저 멀리에서 여기를 지나게 할 것인지 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별표부터 보시면은 3,0이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3차 함수를 쭉 선택을 해야겠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건데 x축은 이미 이쪽에 결정이 돼 있다. 그러니 너는 3차 함수를 계속해서 택해야 된다. 왜? 네가 그은 상수함수는 0일 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3차 함수를 계속 선택을 하는 모양이 하나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어딨죠? 하고 보면 이쪽에 0, 이쪽에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의 정적분은 이렇게 하나가 생겼네요. 그래서 뭐 별표에 따라서 뭐가 최대가 나올지 뭐가 최소가 나올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별표 볼게요. 얘는 이쪽 3,0이니까 이게 x축이야. 그래서 x축으로 쭉 가다가 fx를 선택을 할 거냐 0을 선택을 할 거냐 딱 두 가지인데 마이너스 3까지 최소값이 0이냐 아니면 이렇게 뭔가 있냐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너는 정적분이 0인 거를 고를 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정적분해서 고를 거냐 이거 선택을 하시면 돼요. 3,0 지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있는 별표로 가면은 이게 3,0이니까 이쪽에서 x축이 형성이 되고 요거를 이렇게 따라가야겠죠. 아니면 그냥 쭉 가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셔서 3차 함수를 이렇게 선택하는 요 경우 있겠죠. 자, 그래서 점검 잘 합시다. fx가 3,0을 지나야 하니까 3,0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 근데 네가 3,0을 딱 찍자마자 x축은 결정이 된 거고 그거 아니면 3차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은 x축 결정돼 있으니 절대 미분 가능하도록 여기 극점에서 이어붙일 수가 없다. 그래서 3차 함수를 선택한다. 얘는 x축을 선택을 했는데 요 갈림길 3,0이 이쪽이니까 여긴가요? 여기서 선택을 했으면 x축이 이렇게 쭉 선택이 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선상의 직선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3차 함수를 여기서 이어붙일 건지 아니면 x축을 선택할 건지 요 결정이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양수인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얘, 그 다음에 최소값은 음수인 부분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얘가 되겠죠. 자, 근데 모양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요 별표 1이라고 할까요? 얘는 이쪽이 별표 1이죠.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별표 1이 최대인데 최대에서 별표 2를 빼래요. 그럼 이건 정적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별표 2
라는 걸 다시 한번 빼야 되니까. 정적분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넓이의 합 계산하시면 되죠. 모양이 똑같다고 했고 이쪽은 3. 자, 다시 거리고 이쪽이 3이니까 3, 3 여기 마이너스 3인가요? 6이죠. 그리고 나서 최고 차이 개수는 아까 적분했으니까 3분의 1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반영하셔야죠. 그래서 18이다. 그러면 54 라고 깔끔하게 끝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모양이 같은 것, 그리고 정적분은 넓이를 반영한 부호를 반영한 넓이 표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식을 표시해보고 적분 계산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합시다. 칠판 지우고 나서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유리함수, 그리고 나서 로그함수의 뭔가 평행이동과 절대값 이 정도 걸려있죠. 자, 근데 뭐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이 그래프에다가 상수함수 계속 그어가 보면서 이제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좀 조사를 하라는 거네요. 자, 근데 그 실근 개수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자, 치역이 0, 1, 2. 자, 그래서 각각의 교점 개수를 일단 좀 파악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GT가 2. 그러니 자, 이거 t예요, t. 상수함수가 딱 만나서 상수함수 t를 그으면 교점이 2개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2개가 형성되는 상수함수 개수가 지금 6개예요. 6개. 그러면 최소 네가 그래프를 뭐 잔뜩 그려놨으면 상수함수 6개에 한해서, 그러니까 양끝, 상수함수의 제일 위와 제일 끝에서 6개는 그려지도록 뭔가 길이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전히 fx의 각 함수, 그들의 개형이 조금 궁금해야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유리함수부터 먼저 그려보면요. x가 3인 게 점근선이기는 하지만 3보다 작은 2를 먼저 그리면 a라는 것도 점근선으로 있을 거고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근데 4라고 나와 있으니까 3 기준으로 요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빵꾸 뚫린 채로 유리함수가 설정이 된다. 자, 근데 나는 상수함수 6개 그어가지고 이제 2개 교점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감소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자연수가 하나씩 카운트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길이를 일단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a-4인가요? 그래서 이쪽 길이가 4죠. 그러면 a부터 네가 카운트를 하면 a-1, a-2, a-3 딱 3개밖에 카운트가 안 돼요. 아, 그러면 네가 이쪽에 뭔가를 겹치게 했을 때 b, 저 밑에 있는 거 요게 하나는 더 커버를 하면서 밑에 쪽에서도 뭔가 아니면 위에 쪽에서도 뭔가 2개를 형성을 시켜야겠구나. 자, 그러면 자연스레 자, 요건 첫 번째 그래프였고 두 번째 그래프를 볼 건데 자, 5로그 2의 x는 뭐 이렇게 생겼겠죠. 1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b가 뭐냐에 따라서 자, 쟤는 무조건 2,5를 지나는 애예요. 근데 2를 기준으로 뭐 접어 올릴 거잖아요, 그치? 네가 b를 이 밑에다가 그어. 그래서 b가 5보다 작을 때 같아도 상관없어. 그러면 얘 기준으로 접어 올려야 되니까 지금 이 부분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위에 떠 있어야죠. 에이. 자, 그래서 이렇게 증가만 하는 애를 그을 건데 자, 여기서 잘 봅시다. 나조건을 보면 증가만 하는 애를 그어요. 그러면 얘가 2개의 교점을 형성시키는 게 최소 3개는 더 나와야 된다 그랬지. 왜? 이쪽에다 네가 겹치게 해봐. 그러면 이쪽에서 3개는 오케이 확보가 됐는데 이 밑에서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도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3개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b가 5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이 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역시 나한테 복잡한 좀 접어올리는 개형을 그려주고 있구나. 자, 그래서 b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시고 이렇게 접혀 올라간 그래프 그를 관찰을 하자. 아, 그래서 b에 대한 거는 뭐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이쪽은 접혀 올라갔으니까, 자, 2를 넣으세요. 2 넣으면 5 빼기 B인데, 그게 무조건 접혀 올라갔으니까 B 빼기 5예요, B 빼기 5. 자, 그리고 나서 뭐 이쪽은 사실 관심 없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 동그라미 2개 집중해서 잘 봅시다. 저한테 2를 기준으로 해서, 뭐 X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기에다가 감소만 하는 저 유리함 숫자리를 붙여야 되는데 내가 밑에서건 위에서건 3개의 상수함수는 더 나와야 6개를 만족시킬 수 있다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붙여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치역이 0, 1, 2가 됐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붙는 경우는 가의 모수입니다. 그러면 얘보다는 위쪽으로 이렇게 그어야 되고, 아, 이 밑에 쪽. 지금 요 오리지널 그래프 있죠? 얘가 적어도 3개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자연수를 3개 그을 거면 얘가 딱 3이 돼야겠죠. 3개 뿐입니다. 3개 이상 뭐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B 빼기 5가 3이니까 B는 8이라는 걸 얻어냈죠. 자, 그런데 요 파란 색깔. 아까 우리 A 빼기 4였나요? 그럼 A 빼기 4라는 게 3보다 높이 있거나 아니면 같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A 빼기 4는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A는 7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아서 잘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이쪽에서 3개니까 얘가 어차피 증가만 계속해서 3개의 상수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밑에 쪽도 3개의 상수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3개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포함되어 있는 여기가 무조건 자연수니까. 왜? B-5니까. 그래서 여기가 3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A, B 더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15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1번도 뭐 조금 생각을 해보면 나 조건에 의해서 내가 B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조건을 조금 이용을 해서 되는 그래프를 2가지로 좀 축소를 한 다음에 이제 다 되는지 확인을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칠판 지우고 나서 마지막 문제 2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있어요. 자, 그런데 gx를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지금 구간의 경계가 숨겨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fx는 최고차항의 개수 1인 3차함수니까 x축과 적어도 하나의 교점은 가질 거고 그 교점을 기준으로 이제 구간이 바뀌는 곳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2개냐 3개냐에 따라서 이제 구간의 경계가 여러 가지로 형성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나 조건을 읽어보면 gx라는 게 지금 불연속인 t의 개수는 1개, 그 다음 미분이 안 되는 곳은 2개라고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간의 경계가 곧 애들이 불연속인지 미분이 안 되는 곳인지를 결정하는 개수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보고 fx는 0이 되는, 자, 이거인 알파가 2개 이상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fx와 x축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오케이, 구간의 경계는 다 알겠어.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연속성과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속성을 조사를 하면은 fx가 하나 소거되죠. 미분 가능성도 f'x가 하나 소거됩니다. 그래서 fx 하나씩이 사실 없어도 돼요. 그러면 없앤다는 게 그냥 gx 말고 gx 빼기 fx를 보면 안 될까? 아니, 진짜 없애는 거예요. 자, 그럼 fx는 연속이 보장된 애죠. 불연속과 연속을 뺐을 때 당연히 불연속 지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는 미분이 또 가능한 애죠. 미분 불가능한 애와 미분 가능한 애를 뺐을 때 그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gx를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g 빼기 f를 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 x와 fx의 관계식으로 깔끔하게 상황이 조금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얘들의 연속성, 그 다음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fx는 0. 자, 이거의 실근이 뭐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뭐 각각을 알파1, 알파2, 알파3 뭐 요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f에 뭐 알파가 들어가서 0인 곳이 있다. 알파다. 이렇게 할게요. 알파 n이라고 합시다. 이런 곳이 생기면 얘는 연속이 보장된 애죠. 그런데 얘가 아니야. 그럼 얘는 불연속으로 카운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얘네들의 연속성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구간의 경계 알파1, 알파2, 알파3에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좌우 극한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어차피 함수가 바뀔 거니까 이렇게 볼 것이다. 함수 값이던 그 다음에 극한 값이던 무조건 얘들을 끼고 있을 거니까. 자, 그런데 연속이 보장이 되면 당연히 미분 계수 또한 1이냐 1이 아니냐 가지고의 개수를 좀 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해지는 애고 얘는 미분이 안 되는 애고 그 다음에 얘는 불연속이니까 카운트 점 하나 세시고 그 다음에 미분 안 되는 것도 카운트로 하나 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알파가 3개일 때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2개일 때는 얘 하나, 얘 하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3개인 것부터 좀 봅시다. 자, 일단 이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1을 넣던 알파2를 넣던 알파3를 넣던 0이니까 이쪽은 알파1을 넣어도 0. 그러니까 알파1, 알파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파1, 알파2, 그 다음 0 얘들이 세실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소관계도 그냥 알아서 좀 둘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미분계수가 1이냐 1이 아니냐를 보기로 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는 y는 x랑 일단 접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y는 x랑 접하는 곳이 당연히 원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형성되는지 잘 봐야 돼. 이쪽에서 보면은 얘는 접하고 있으니까 미분 가능이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근데 fx가 0 되는 곳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건데 얘들은 알파는 알파, 그러니까 y는 x랑 함수값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인 거지. 그러니 불연속으로 카운트가 된다. 얘라고 다를까? 이쪽 불연속, 이쪽 불연속, 이쪽 미분 가능. 그래서 저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알파가 3개면 어떤 그래프를 그리던 이 개형은 말이 안 된다. 근데 여기다가 긋고 싶으면 안 돼요, 또. 여기다 그으면 불연속 미분 안 됨. 이니까 불연속 지점이 3개, 불연속 지점이 2개, 미분 안 되는 지점이 3개 나와버려서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3개인 곳은 나는 패스하겠다. 자, 그러면 알파가 2개여야 하니까 0과 알파 1이라고 하나 또 더 볼게요. 자, 그러면 fx가 이제 x축과 접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거나 2개인데, 자, 잘 보세요. 네가 그러니까 알파1이랑 0의 대소관계를 몰라. 그래서 이쪽이 알파1인지 0인지, 이쪽이 0인지 알파1인지, 그 다음 이쪽이 알파1인지, 이쪽이 0인지, 이쪽이 0인지, 이쪽이 알파1인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 벌써 4개 봐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프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우리 계산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기하 관찰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은 그 목적의식을 잃었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개형이 4가지나 되니까 너무 많아서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소리야. 내가 미분 안 되는 곳은 이제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얘 하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F0은 0 인데 F'0은 1이 아닌 곳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F의 알파1이 아닌 곳도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 이게 우리 그러니까 박스 밑에 조건 보면은 이렇게 F-2가 -2라고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F의 -2 이렇게 있으면 Y는 X랑 빼서 식을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Y는 X랑 빼요. 그럼 fx 빼기 x가 될 건데 최고 차이 계수 1인데 0에서 뚫고 미분계수 0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x 플러스 2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실근을 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둘 건데, 이 조건 적용해 봅시다. 자, 이쪽 가리고 미분해요. f'0 빼기 1. 이쪽 가리고 0 넣어요. 마이너스 2k. 그래서 f'0이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이게 지금 절대로 1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k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요 식, 내가 y는 x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쓴 건데, 나는 y는요, x축과의 위치 관계도 지금 실근이 2개. fx는 0입니다. 여기 실근이 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지금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구나. 그럼 정리하세요. fx는 x에다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k 더하기 1. 자,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하는데, 얘가 0이면 x 제곱이 인수로 들어있다. 근데 얘가 그냥 퓨어하게 완전 제곱식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얘가 0이려면요, 하필 또 f''이 0이다, 그치? 말이 안 돼. 모순이야, 모순. 요 조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어야 한다. 자, 그럼 요 2차 함수가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할 건데, 2차 함수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니는 이쪽이 마이너스 2냐? 아니면 이쪽이 마이너스 2냐? 가지고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쪽이 k입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2인데 y 값이 1이다. 그러면 1, 1 해야 1 된다는 건 거리곱으로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1, 이쪽이 0인데 k 아까 우리 0 되지 말자고 했다. 자, 그리고 이쪽이 1, 이쪽이 1 이해가 되니까 k 값도 결정이 됐고 마이너스 3에서 0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이 이쪽에다 씁시다. 이 식이 결국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다로 귀결이 됩니다. 자, 불안하면 그래프로 그려보세요. fx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뚫어요. 그러면 y는 x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x가 밑에 있으면은 fx를 선택해라. 그리고 이쪽 지점은 뭔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불연속인 지점 하나, 미분이 안 되는 지점 하나 해가지고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6인가요? 6 넣으면 6에다 80을 곱하는 거니까 486이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문제는 이렇게 끝났네요. 자, 장황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fx, 오케이, 알겠어. gx, 오케이. fx의 부호 변하는 지점이 몇 개인지 위주로 좀 관찰을 해보자. 그런데 관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f가 계속 소거되고 f'도 소거된다. 그러면 내가 저 함수를 굳이 저대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g에서 빼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한다. 절대로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바꿈과 동시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구간의 경계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너는 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지점과 불연속인 지점을 실제로 그래프 그려서 관찰할 수 있다. 실근의 개수가 3개면은 이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를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y는 x가 접선으로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근데 없는 경우도 무조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3개 나가리. 2개면 내가 접하는 경우, 극대에서 접하는 경우, 극소에서 접하는 경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알파1과 0의 대소관계를 따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싹 다 정리를 해보니까 오케이,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가 절대 되지 않아야 되는 수도 알아냈다. 그러면 y는 x랑 이용해서 식을 작성을 했는데 y는 0이랑도 식을 작성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정리 묶어가지고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게 한다. 그러면 살짝살짝 거리곱으로 좌표 관계는 쉽게 알아낼 수 있고 이 조건에 걸리지 않는 놈을 하나 택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해 보니까, 검증을 해 보니까 이제 문제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됐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공통문항이 22번이 조금 생각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그냥 평이했던 것 같고 이 정도는 잘 맞췄으면 좋겠네요. 자, 저는 이제 공통문항 해설 끝났으니까 다른 과목 해설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